안녕하십니까, 골론입니다. 일전에 제가 T150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했었잖아요. 9번과 8번과 피칭 요것들에 대한 중량 차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타이틀리스트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질문한 내용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사항이 있고 공식적 답변을 위해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원님들 대상으로 T150 아이언을 피팅하는 와중에 8번과 9번 아이언 헤드의 중량이 12.5g 차이가 나고 9번과 피칭의 무게는 0.3g만 차이가 납니다. 어제 전화로 문의드린 바로는 헤드 공중량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클럽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회원님들에게 받은 답변을 보면 총 중량을 계산하지 않고 스윙 웨이트 밸런스 부분적으로만 조립돼서 출고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T150 헤드의 공중량 오차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오차가 인정되면 T150을 구입한 고객분들께 적절한 대처가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아쿠시넷의 재량이므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나 8번과 9번의 거리 편차, 9번과 피칭의 거리 편차 등등을 댓글로 유튜브 영상 내에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T150의 현재의 문제가 괜히 커져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T150을 쓰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더 우선시 생각하기에 이런 문의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메일로요. 그래서 오늘 날아온 답변이 있어요. 한 문의하고 나서 한 5일 뒤에 답변이 온 거예요. 메일로. 제가 그 메일 온 거 전문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쿠시넷 코리아입니다. 많은 골퍼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직접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이틀리스트 고객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감하고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쿠시넷에서는 클럽 제작 시 여러 부품 가로 열고 클럽 헤드, 샤프트, 그립 등 가로 닫고 들의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스윙 웨이트와 밸런스를 매칭하고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고려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헤드 무게 옵션을 제공하고자 여러 가지 기준화된 헤드 무게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당사 기준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헤드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 웨이트 바를 사용하여 전체 스윙 웨이트를 맞추어 아이언 세트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언 헤드는 다양한 무게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엄격한 기준의 제작 공정 시스템으로 항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의 제품과 퍼포먼스 제공은 당사의 핵심 전략으로 기대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타이틀리스트 제품의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나만 이해를 못한 건가? 그래서 저희 그 회원님께서 저희 쪽으로 그 이제 타이틀리스트 측에다가 문의해갖고 받으신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회원님들께서 직접 문의해서 받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쿠시넷 코리아입니다. 우선 문의 주신 내용 관련하여 제작부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클럽 제작을 할 때는 총 중량을 따로 고려하여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중량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클럽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부품에 가로 열고 클럽 헤드, 샤프트, 그립 등 가로 닫고 오차 범위 안에 스윙 밸런스를 맞추어 출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클럽 간의 오차 범위 안에서 클럽 총 중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클럽 실물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클럽 AS팀으로 클럽 점검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 답변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약간 어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한 명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은 다수의 담당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AI가 답변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답변이 조금 일관성이 있었어요. 좀 클럽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제품들
T350 여성용 클럽이고요. T150 다이나믹 골드 95S200입니다. 요거는 T200 NS 프로 AMC 880입니다. 자, 요것은 T100 다이나믹 골드 95S200입니다. 전부 다 신제품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왔어요. 왜냐하면 요 제품들도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가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두 번째로 로프트와 라이각의 그런 수치, 그 다음에 스윙 웨이트의 수치, 관성 모멘트 수치, 길이 등등을 모두 다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들을 준비했고요. 두 세트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곧 오겠죠. 자, 제가 타이틀리스트 측에다가 문의했던 내용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9번과 8번의 그런 무게 차이가 12.5g이 나고 9번과 피칭의 무게 차이가 아예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고, 회사 방침상 그것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 방침이 그러하니까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이냐고 물어봐도 또 공개하지 않죠. 자, 그 타이틀리스트 홈페이지에를 들어가도 로프트 정도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가. 라이각은 또 정보가 제공이, 라이각과 로프트가 제공이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심지어 스윙 웨이트와 관성 모멘트는 그렇다고 칩시다. 스윙 웨이트와 길이 등등도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이나믹 골드 95g짜리를 꽂았을 때와 NS 프로 950을 꽂았을 때 같은 길이에 같은 중량이라 해도 스윙 웨이트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냥 감히 추측컨대 요 샤프트들을 일정하게 회사들이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이나믹 골드 같은 경우에도 투어 이슈라고 나오는 그 샤프트의 제품은 편차, 무게 편차가 1g 미만입니다. 근데 그냥 투어 이슈가 아닌 것들은 무게 편차가 제가 피팅하면서 경험하기로는 4g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샤프트인데도 불구하고 4g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샤프트의 4g 정도면 스윙 웨이트적으로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변화하는 그 값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홈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정보들을 기재하지 않은 걸로 제가 감히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는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어도 그 아이스크림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면 좀 구매를 꺼려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클럽을 구매할 때 와, 스윙 웨이트가 D3야, 와, 이건 무거워서 못 쓰겠다, 이런 판단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이틀리스트의 이런 폐쇄적인 운영 정책 자체가 무슨 애플도 아니고, 이거 한국 기업 맞죠? 한국 기업에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거의 대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이 제품들 전부 다 어셈블드 코리아입니다. 부품들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져와서요, 한국에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조립되는 게 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싸냐?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갖고 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하는데, 국내에서 조립하는 그 조립 과정 속에서 조립할 때 헤드의 무게, 샤프트 무게, 그립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클럽들이 몇 g씩 차이가 나야 된다 따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립 같은 경우에도 오차가 많이 나는 거는 막 2g씩 오차가 나기도 하거든요. 헤드도 중량 오차가 많이 나면 한 2g 정도 날 수 있어요. 샤프트도 2g 정도 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관성 모멘트 매칭이 아니라 스윙 웨이트 매칭을 한다면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들도 전부 다 9번과 피칭이 길이가 거의 다 같거든요. 심지어 요 T350 같은 경우에는 이 53도가 48도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S 샌드웨지가 A 어프로치 웨지보다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드가 동일한 중량이거나 혹은 53도가 더 가볍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길어진 거예요. 스윙 웨이트 매칭을 하게 되면 클럽의 길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클럽의 길이를 동일시 해놓으면 헤드의 무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동일하게 일정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틸을 제조할 때 0.3g에서 0.6g 편차가 어느 정도 나도 좀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이 쇠의 무게 분배를 어느 정도 적당히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절대 스틸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스윙 웨이트와 그런 관성 모멘트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첫 번째로 그렇고요. 자, 두 번째로 이 타이틀리스트 측에서 만드는 저 헤드들은 내부 형식이 C테이퍼인지 패러렐 방식인지 그것도 계산하고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샤프트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C테이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C테이퍼 이렇게 동그랗게 U자 형태로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샤프트 외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어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는 패러렐, 거의 패러렐 방식이거든요. 요렇게 된 거. 자, 요런 방식이기 때문에 패러렐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요, 어느 정도 로프트와 라이각이 딱 이 헤드도 이렇게 패러렐 타입으로 파여 있으니까 패러렐 샤프트를 꽂으면 껐덕껐덕 되는 게 좀 덜해요. 자, 근데 이렇게 패러렐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헤드가 여기에다 C테이퍼를 꽂으면 껐덕껐덕 되죠. 이렇게 껐덕껐덕 되는 과정 속에서 제품이 로프트와 라이각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양산체들에는 다이나믹 골드나 모르겠네, 다이나믹 골드 이런 카본 샤프트 이런 거 아니면 NS 프로나 NS 프로 950, 950 네오 이런 것들이 아마 C테이퍼인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스틸한 지가 오래돼 갖고. 그런 제품들이 끼워져 있는 것은 로프트와 라이각의 편차가 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헤드를 정확하게 7번은 32도야, 8번은 38도야, 36도야 이렇게 딱 만들어도 꽂으면 30도가 되고 38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로프트 편차가 8도 정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와중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 타이틀리스트가 잘못되길 바라거나 혹은 타이틀리스트의 영업을 방해한다거나 이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잘 되든지 말든지 나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저는 좆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스러워하는 건 9번이 덜 나가고 8번은 많이 나가고 피칭이랑 9번과 거리가 같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9번을 연습하는 형태로 피칭을 치면 거리가 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9번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8번을 연습하면 8번의 거리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9번의 거리를 거기에 맞춰 놓는다고 하면요, 무슨 얘기냐면요, 9번이 8번에 비해서 많이 무겁기 때문에 샤프트가 많이 휠 거예요. 그리고 9번과 피칭의 무게가 같은데 샤프트가 9번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많이 휠 거예요. 그러면 공이 뜨겠죠. 공이 많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피칭과 9번과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고 9번과 8번의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골퍼분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내가 못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슨 받으러 연습장에 가도 레슨 프로들이 9번은 그렇게 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치는 거요. 봐봐요, 9번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거봐, 거리 다 가잖아. 요딴 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전국에 있는 99.9%의 레슨 프로들은 클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레슨을 그렇게 강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골퍼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퍼들은 좀 더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받고 그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웨지도 구매할 수 있어요. 피칭이 44도니까 나는 4도 갭으로 가야지, 48도, 52도, 56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48도, 52도, 56도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피칭이 막 42도요. 어쩐지 48도가 안 가더라.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웨지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웨지는 이 S200 그 웨지 플렉스가 안 나가는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웨지도 로프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골퍼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잘못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못 치는 거지 채가 무슨 문제예요? 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잘못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성 클럽을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길이, 그 키의 상태와 근력의 상태, 속도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기성 클럽 안에서도 충분히 길이 조정과 웨이트 조정과 관성 모멘트 조정, 로프트와 라이각 조정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골프는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피팅 받으라고 오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피팅을 받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타이틀리스트 클럽을 제가 전부 다 192만 원씩 주고 사온 겁니다.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타이틀리스트는 많이 못 깎아드려요. 5만 원밖에 못 깎아드립니다. 그러더니 딱 5만 원 깎아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도매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도매가를 알아보려면 또 못 알아보겠습니까?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전부 다 소비자가에 사왔고 소비자가 있는 저 영수증을 제가 저기에다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클럽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2만 원짜리 클럽이 딸랑 스틸 꽂고 중국에서 생산한 저 헤드를 갖고서 중국에서 생산한 이 그립을 갖고서 이렇게 조립을 해놓은 다음에 192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때는 소비자에게 정보라도 제대로 된 정보라도 제공을 해줘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얼마 전에 그 R&A하고 USGA 측에서 골프공에 대해서 반발을 규제하겠다 했습니다. 골프공 반발성에 대해서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타이틀리스트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생산하는 아쿠시넷은 일반 골퍼들은 세계 최고의 프로 선수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은 샷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앞으로는 1990년대에 사용했던 비거리가 상당히 짧은 골프공을 사용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타이틀리스트는 PGA 투어 소속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이다. 자, 그래서 2023년 아쿠시넷 홀딩스는 2023년 총 23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92% 증가한 수치죠. 2022년보다 2023년의 매출이 거의 5%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린 분야는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골프 클럽 순으로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만큼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타이틀리스트 측에서는 선수들과 같은 샷을 하고 싶어 한다 라고 분명히 저렇게 인터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클럽으로 선수들이 과연 그런 샷이 나올까? 그리고 두 번째 묻고 싶은 건 선수들한테도 이런 제품을 제공하는가? 저는 그런 것도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옛날서부터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 이거는 왜 있는 놈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양산되는 클럽을 프로 골퍼들에게 주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일반 골퍼분들에게 줘야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일정한 스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프로들에게는 굉장히 정교하게 해주고 일반 그 골퍼들에게는 이런 제품들을 갖다 주니까 골퍼들이 다치는 거 아닌가? 골퍼들 스윙이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소속 프로들, 타이틀리스트 소속 프로들도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이 기성체를 사용합니까? 아니겠죠. 거기에 샤프트만 꽂아갖고 그냥 해주나요? 아니겠죠. 자, 제가 이것을 로프트와 라이각을 측정을 아직은 안 했어요. 무게라든지 스윙 웨이트, 관성 모멘트, 샤프트의 일정함도 따로 보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골프공도 따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무게와 최소 무게를 볼 건데 최소 무게와 최대 무게가 0.2g 이상 차이 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0.1g 차이는 공에서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더즌만 체크를 해왔는데 45.5g이 주된 무게였고 거기에서 0.2g까지 차이 나는 공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측정해 볼 건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선수들에게도 그냥 이 볼을 그냥 줍니까? 아니면 선수들 전용 대회용 볼을 따로 생산해서 따로 그 CT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따로 선수들에게 제공을 합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볼과 같은 겁니까?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채를 피팅하면서 제가 많이 봤는데 9번이 특히나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아쿠시넷 타이틀리스트 측에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셨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9번에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문의가 가면 좀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9번을 조금 더 문제점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산되는 클럽들의 문제점을 피팅샵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피팅샵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20년, 30년 피팅한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문제 수정을 통해서 골퍼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네가 판매하는 피팅 뭐 수제 헤드는 일정하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클럽들을 갖고서 비교해 가면서 또 영업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네들도 조립을 되게 못하고 밸런스도 못 잡지 않습니까? 이 클럽들과 다를 게 없는데 이 클럽들보다 돈을 더 받아먹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192만 원이라니까요. 192만 원씩 이 4개 세트가 전부 다 그 금액들입니다. 안 싸요. 이제는 기성 클럽들도 이제는 안 싸요. 지금 제품 가성비 가장 좋은 게 스릭슨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웬만한 채들 아이언 세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자, 훌쩍 넘어갑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로프트 라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만 가고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모르니까 구매를 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알게 되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헤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조정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 피팅샵 가셔갖고 그 피팅샵 사장 눈가리 보면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눈탱이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태도 보면 알잖아요. 좋은 태도의 피팅샵으로 가셔갖고 제품 그거 다른 거 안 사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클럽 갖고서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지 좀 체크 좀 해갖고 그렇게 해서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골퍼분들이 구입을 해 주시니까 이런 클럽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양산 클럽들이 생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제조사의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판매하는 그런 중간에 중간 판매상들이 있죠. 각종 마켓들.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자, 부디 타이틀리스트 측에서 고객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의 권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골퍼들이 알고 싶다면 좀 공개도 좀 해주고 그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의아하거든요. 왜 공개하지 않는 건가? 헤드 무게 딸랑 공개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g 정도 납니다. 그래야 200 뭐 예를 들어서요 266g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힐 쪽에 무게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좀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좀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 다른 그런 고객들과 다른 골퍼들과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써 그냥 못 치는 건 네 탓이야. 지금 그겁니까? 일단은 제가 문의를 한 번 더 해놨으니까 거기에 그 문의에 따라서 오는 답변에 따라서 제가 일단 이 제품들을 전부 다 측정하고 해갖고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한 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뭐 타이틀리스트 장사 되든 말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 방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공개할 뿐이고 여러분들의 권리와 권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입한 제품들은 나중에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벤트로 풀거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 굳이 뭐 쓸 일도 없을 뿐더러 굳이 쓰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자, 요 제품들은 뭐 제가 연말에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또 기부가 되겠죠. 많은 주니어들도 이런 클럽들을 갖고서 연습을 할 거고 처음 시작하는 골퍼분들도 그냥 양산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 클럽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레슨 프로들은 클럽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골퍼도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연습으로만 조지고 있는 거죠. 의심을 가질 법도 한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퍼들의 평생의 골프가 힘들어질 수 있다. 팔고 나면 장땡이 아니라 문제가 되면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이 맞지 않나. 그냥 회사 방침이라고 해서 그냥 데이터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골론디였고요. 다음에 일단 요 타이틀리스트 관련된 거는 다음에 제가 메일로 답변을 받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모든 무게와 수치들을 다시 한번 싹 다 점검을 하고 싹 다 측정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폭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날씨 조심하셔야 되고 밖에 너무 심하게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가장 늙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햇빛을 얼굴 정통으로 맞는 거예요.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우리 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부상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다치지 않는 골프 되시길 바라면서 골런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중승.